반면에 중장기 성향이신 분들은 현대차 주가가 하락할 때 저점을 잘 짚어내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시장 상황에 맞춰서 현대차를 신규 매수할지, 보유 중이신 분들은 추가 매수할지 아니면 매도할지를 판단하시려면 결론적으로 한국 증시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과 따로 놀 수는 없습니다. 한국의 기관 투자자는 지금처럼 높은 주가에서 차익 실현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동안 한국 증시를 이끌었던 반도체와 자동차 중심으로 물량을 던져서 지수의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안녕하세요. 성공투자의 길라잡이 주프로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현대차 목표 주가 장기적으로 100만원 또 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린 후에 많은 분들이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반면에 불도 있었고요. 괜찮습니다. 지금은 보이지도 않는 가격이지만 저는 현대차 주가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과거에 삼성전자 주가가 10만원 간다, 그러니까 앱분하기 전의 가격으로는 500만원 간다고 했을 때도 사람들은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삼성전자는 이번에 96,8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저는 단타보다는 중장기 투자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현대차에 대한 내용들, 주가 전망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 투자에 참고하실 분들은 구독하시면 유익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현대차는 코스피 시총 5위의 글로벌 대기업입니다. 기관, 외국인이 한국 증시를 매수하든 매도하든 삼성전자처럼 무조건 매매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현대차라는 거죠. 시장이 하락하면 현대차는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하루하루 현대차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고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시장이 하락하면 현대차도 기업의 펀더멘탈과는 무관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계적인 하락장을 오히려 투자 기회로 활용하는 편입니다. 시장 상황에 맞춰서 현대차를 신규 매수할지, 보유 중이신 분들은 추가 매수할지 아니면 매도할지를 판단하시려면 먼저 본인의 투자 성향부터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초단타 성향인지 단기 성향인지 아니면 중기인지 몇 년 기간이 장기인지 기본적으로 본인의 투자 스타일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초단타, 단기 성향의 투자자분들은 본인의 판단하에 알아서 잘 대응하시면 됩니다. 손이 빠르고 치고 빠지기에 능한 이런 매삭기가 있는 분들은 반복적으로 매수 매도하는 것이 수익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중장기 성향이신 분들은 현대차 주가가 하락할 때 저점을 잘 짚어내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주가의 저점을 파악하기 힘든 분들은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게 좋고요. 저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분들은 매도하고 지켜보다가 저점에서 다시 매수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저점 파악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코스피 흐름을 살펴보면 상승 이후에 조정, 또 상승 이후에 다시 조정, 건강한 조정을 계속 받으면서 상승했습니다. 금요일의 하락은 올해 첫 조정인 만큼 증시의 하락이 잠깐의 조정으로 끝날지 아니면 길어질지 이번 주가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겁니다.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 한국 증시를 살펴보면 금요일에 코스피는 2% 하락했고요. 코스닥도 1.6% 하락하면서 작년 10월달 급락 이후에 오랜만에 강한 조정이 나왔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 시장이 하락한 이유가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 때문이었죠. 한국의 기관 투자자는 지금처럼 높은 주가에서 차익 실현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금융투자는 증권사 PI 부서, 프랍 딜러들이 주체인데 자산운용 규정 때문에 일정 부분 수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7,500억 순매도했고 기관은 1조 4천억 가량을 순매도했습니다. 여기서 기관 물량을 주도한 주체를 보면 금융투자가 6,400억, 연기금이 5,200억 정도 됩니다. 연기금은 매년 전체 자산에서 주식은 몇 프로, 또 채권은 몇 프로, 이런 방식의 자산 배분 목표 비중을 맞춰놓고 움직입니다. 시총 상위 50개 종목 가운데 46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낙폭이 컸다는 의미죠. 작년에 한국 증시가 엄청 올랐죠. 연기금이 보유 중이던 주식 가치도 덩달아 오르면서 전체 운용 자산에서 국내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을 17.3%에서 16.8%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기계적인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보시다시피 코스피는 2% 하락한 반면에 대형주는 2.2% 하락했네요. 외국인도 그동안 한국 증시를 이끌었던 반도체와 자동차 중심으로 물량을 던져서 지수의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외국인이 올해부터 삼성전자만 3조원치 매도했고 대형주 위주로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지수가 더 하락한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대형주를 내다판 외국인이 현대차는 오히려 순매수했다는 점입니다. 보시다시피 시장이 급락하는 날에도 외국인은 현대차 주식을 11만 5천 주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다른 대형주의 비중은 줄이면서도 오히려 현대차
현대차 비중은 확대한 겁니다. 미국 장 마감도 짧게 살펴보면 다우지수는 0.57% 하락, 나스닥은 0.87% 하락,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도 12월달 소매 판매가 급감한 영향과 경기 부양책의 상원 통과 불확실성 우려로 0.72%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하락해도 월요일에 한국 시장은 상승할 것이냐? 미국 다우지수와 코스피 사이에 12개월 상관계수가 0.35였는데요. 1개월 상관계수는 0.17로 커플링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2019년도 한국의 10대 수출 품목과 액수를 보시면 1위인 반도체가 939억 달러, 원화로 무려 100조 원이고요. 자동차는 원화로 50조 원을 수출할 정도로 한국은 수출 강국입니다. 글로벌 시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결론적으로 한국 증시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과 따로 놀 수는 없습니다. 주프로와 함께 시장의 랠리를 잘 대응해 보시면 올해 주식 농사에서도 많은 수확을 거두실 수 있을 겁니다. 현대차와 함께 증시도 같이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현대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